안녕하세요. 김진원입니다. 자, 2021년 제19회 사육사 1급 국가시험 합격을 위한 이 코스 필수 OT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선 사육사 1급 국가시험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해드려야겠는데요. 사육사 1급 국가시험은 세 과목 8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역별로 25문제씩 출제가 되고요. 그러면 총 200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한 문제당 1점씩이기 때문에 200문제 200점이 되게 되죠. 자, 객관식 오지선다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따라서 1교시 50문제, 2교시, 3교시 75문제씩인데 한 문제당 1분씩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50분, 75분, 75분 동안 문제를 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1급 국가시험 합격 그리고 과락 커트라인이 있는데요. 합격은 총점의 60%를 넘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200문항 200점에서 60%를 넘기면 60%는 딱 120점이거든요. 120점만 맞으면 합격입니다. 121점, 122점 물론 합격이지만 121점만 맞아도 합격입니다. 자, 120점 넘기면 합격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과목별 과락 기준이 있는데요. 40%를 넘겨야 합니다. 자, 여기서 과락 기준 잘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 과락 기준이 영역별 40%로 되어 있지 않고요. 과목별 40%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만약에 영역별 40%라고 한다면 각 영역별 25문제씩 출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25문제, 25점이 되게 되는데 25점의 40%는 10점입니다. 그렇다면 영역 모두가 10점을 맞아야 하는가? 그게 아니라 과락은 과목별, 즉 교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1교시 50점, 50점의 4할이면 됩니다. 자, 50점의 4할은 20점입니다. 그러니까 1교시는 20점을 넘기면 되고요. 2교시, 3교시 75점의 4할은 30점씩이거든요. 그러면 2교시, 3교시는 30점을 넘기면 과락에서 벗어납니다. 즉 다시 한번 1교시 조사론이 어려워서요. 조사론을 빵점 맞았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인행사에서 20점을 넘겨주면 과락이 아닌 거예요. 즉 인행사 조사론 합산해서 20점을 넘기면 과락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3교시에서 사회복지 법제론이 어려워서요. 법제론을 시험에서 망쳤다 하더라도 정책론, 행정론, 법제론 합산해가지고 30점을 넘기게 되면 과락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과락 기준은 느슨해요. 과락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합격 점수 120점을 넘기지 못해서 떨어지는 것이지 120점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과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이전에는 발표를 했었는데요. 합격 점수를 넘겼는데도 과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간혹 있긴 해요. 근데 10명 내외로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떻든 과락 기준은 느슨한 겁니다. 자, 시험제도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런 사육사 1급 국가시험을 우리가 합격하기 위해서 지금 이 강의 또는 저 강의 어떤 강의를 들을지 그리고 어떤 책으로 공부할지 아마 그런 그 정보를 수집하면서 이 강의를 보시고 계실 우리 선생님들에게 바로 합격시킬 우리 선생님들을 합격시켜드릴 트레이너로서의 역할 그리고 합격점까지 같이 달려드릴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할 제 소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학부, 석사, 박사 과정에서 모두 사회복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로 실제 실무 현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요. 그리고 대학에서 학과장으로 대학에서 학생들을 또 가르치기도 했었습니다. 자, 제 이력과 관련된 사항은 모두의 자격증에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소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 이력 중에서 제가 가장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딱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역대 기출문제
1회부터 18회 시험까지의 기출문제, 모든 기출문제를 혼자서 모든 영역 다 심층 분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은 기출 논점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걸 회차별로 분석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걸 진도별로 또 분석을 했고요. 진도별로 정리하면서 또 요인 분석하듯이 해서 유사 문제들을 또 그룹화시켜서 기출 논점을 더 쉽게 간파할 수 있는 역대 기출문제집을 집필한 저자입니다. 그 말은 시험에 나오는 기출족보, 시험 바로 DNA를 국내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강의를 들을지, 어떤 분에게 어떤 강의를 들을지 그걸 고민할 때에는 그 강의자가 기출 논점을 가장 잘 간파하고 있는 사람의 강의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강의 자체가 수험 적합성이 있는 강의가 되게 됩니다. 또 그 기출 논점을 분석해서 그걸 반영한 이론서를 집필하고 또 그걸 가지고 또 다양한 모의고사나 또는 OX 문제집이나 등등 다양한 책을 집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만큼 시험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연구했다는 것이거든요. 제 이름으로 다양한 온라인 서점에서 검색해 보면 다양한 책들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자격증에도 제가 집필한 책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만큼 아주 철저하게 분석하고 있는 강의자이기 때문에 1급 국가시험의 수험 전문가, 최고의 전문가의 강의 그리고 그 교재로 공부하시면 무조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는 학부, 석사, 박사과정 사회복지를 줄곧 오리지널로 공부를 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을 정말 전문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효율 합격 전략인데요. 사회복사 1급 국가시험 너무 내용이 방대하다.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론서 자체가 막 8권짜리로 나오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8개로 나누어진 그 각각 책들을 다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 시작하기도 전에 지쳐버려요. 바로. 포기하게 됩니다. 책만 맨 처음 책을 살 때에는 든든하죠. 책이 막 각권으로 여러 권이 되어 있으니까. 그지만 이제 막상 공부하기 시작하게 되면 너무 힘들어져요. 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글들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과연 사회복사 1급 국가시험 내용이 방대할까요? 자, 우리 전공 필수 과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용이 많긴 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자, 1급 국가시험을 고효율로 합격하는 방법은 바로 6080 법칙입니다. 6080 법칙. 자, 우리가 6할만, 60%만 넘기면 합격입니다. 근데 200문제 중에서요, 80문제. 제가 2080 시작해가지고 2080 이건 이제 익숙하니까 6080으로 했지만 사실은 80% 이상, 90%까지가 영역에 따라서는 시험에 한 번 이상 출제되었던 곳을 재응용해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 말은 시험에 그간에 나왔던 그 영역, 그 폭, 그리고 그 깊이를 정확하게 재단해서 공부한다면 바로 시험을 정말 효과적,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역대 기출 논점으로 출제 범위와 출제 깊이를 정확하게 설정해서 공부하게 되면 공부 학습량도 확 줄어들고 그리고 120점을 넘기기에 충분한 성적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그림으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드렸는데요. 사회복사 1급 국가시험 8개 영역, 전공 필수 8개 과목인데 그 과목의 전체 범위가 만약에 이렇다라고 치면은요. 근데 시험이 그간에 1회부터 18회까지 시험 나온 걸 통해서
범위 설정을 해보면 요 정도의 범위 그리고 요 정도의 깊이에서 매 시험 나올 때마다 거기서 80% 내지 90%가 시험에 나와요. 그리고 10% 20%가 나머지 범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60%만 넘기면 되니까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이 넓은 부분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안 되고, 또는 수영 연습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딱 유아풀장에서 열심히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물고기를 잡으면 돼요. 왜? 거기에 80마리, 90마리는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는 60마리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굳이 나오지도 않았던 것들을 막 공부해서 깊게 들어가 버리면 익사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위, 깊이 설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자, 6080 법칙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그리고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해가 중요합니다. 자, 강의를 들었는데요.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은 강의자가 이해를 못하고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정통적 내용 흐름에 따라서 학습하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복지라고 하는 건, 사회복지학은 이해, 그리고 기초, 그리고 방법론, 분야론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우리 그래서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전공 과목을 착실히 공부해 나가는 것들이 이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공 필수 8가지 과목으로 되어 있지만 1급 국가시험이 8개 영역, 시험제도에서는 영역이라고는 하고 있지만 그 8개 전공 필수 과목 안에도 여전히 이해와 기초와 방법론과 분야론이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결국 8개 전체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넝쿨식 학습, 즉 덩어리 학습,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이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이해가 돼야지 암기할 부분들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해가 돼야지 그 다음 단계인 암기와 그리고 문제 풀 때 그 사고의 발전에 있어서 이해가 기반이 돼야지 더 문제를 많이 맞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단순 두 문자 암기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은 많지 않아요. 꼭 두 문자 암기법으로 외워야 하는 것들이 있긴 해요. 근데 그것은 제가 다양한 암기법으로 그야말로 개인기를 보여드릴 겁니다.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건 뭐 당연한 거지만 이해를 튼실하게 할 수 있는 강의를 해드려서 그야말로 합격의 토대를 완벽하게 튼실하게 구축해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6080 법칙과 그리고 이해를 기반으로 한 넝쿨식 또는 덩어리 학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자격증 합격 수기란에 보면, 수강후기에 보면 너무나도 많은 합격수들이 많아요. 넘쳐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 또는 메일 또는 페이스북 메시지 또는 카톡 그리고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그 강의의 댓글 등으로 해서 합격 도움 받았다. 그리고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합격을 했다라고 다양하게 이렇게 적어주고 계세요. 자, 그 중에 몇 개만 보게 되면 딱 시험에 합격할 만큼 가르쳐 주셔서 127점으로 단기 합격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교수님 말씀대로 조금씩 꾸준히 공부했을 뿐인데 물에서 물고기가 튀어오르듯이 정답이 올라왔다 이거죠. 정답이 막 보이는 환상적인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출 논점 위주의 공부를 할 때 기출문제 우리 이제 논점 간파가 되게 되면 시험장에 가면 정답이 막 보여요. 그냥 그런 경험을 하게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1년 제19회 시험을 대비한 3단계 학습 전략 커리큘럼인데요. 우선은 기본 이론, 그리고 기출문제. 자, 이론적 기반을 다져야 돼요, 우선.
그리고 거기에서 나왔던 기출 논점을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단계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공부 방법이에요.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파이널에서 자, 다시 한번 공부했던 이론을 총 정리하고 그리고 실전 연습도 하고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페셜 특강으로 족집게 적중 요약 특강, 핵심 요약 무료 특강, 그리고 항상 제가 최신 개정 법령 특강 빈출 영순위 바로 무조건 나오는 빈출 조문과 그 다음에 개정 법률 특강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제 강의와 제 교재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전 책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시험을 앞두고 따로 책을 구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개정 법률 특강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게끔 해드리기 위해서 늘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유튜브 실시간 강의로 역대 기출 베스트 1, 2, 3순위 그 굉장히 반응도 좋고 그 강의를 토대로 해서 기출 논점을 뼈대를 잡았다라고 다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뭐 유튜브에 가보시면 김진원 검색하면 이 강의들 그 밑에 댓글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제가 특히 여기 3단계까지 이 커리큘럼 가지고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자, 기본 이론. 이 기본 이론은 기출 논점에 기반한 필수 개념 그리고 핵심 이론을 완벽하게 이해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해가 중요하다고 했죠. 자, 시간이 있으면 찬찬히 우리 프리패스 그 과정을 통해서 찬찬히 기본 이론부터 시작해서 제가 제시하는 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이해 기반의 기본 이론 강의. 자, 강의를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네.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이해 기반의 그렇지만 논점, 기출 논점에 기반한 마치 학교 수업 하듯이 시험하고 관련 없는 얘기들 막 하고 그런 강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우선 이 기본 이론 강의로 토대를 구축하고요. 그 다음에 이론적 기반을 갖추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하셔야 할 일은 뭐냐면 거기서 나왔던 기출문제를 모두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시험이 이 정도 범위에서 나오고 있구나. 그리고 이 정도 깊이에서 문제가 나오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강의자가 이론 강의에서 여기다 별표 10개를 치세요. 또는 이게 학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실. 왜? 18년 동안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온 부분이라면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제도 발달 이론에서 사회복지 정책론 책들이 보통 10개 또는 10개 넘게도 이론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험에 나왔던 이론을 보면 딱 5개 이론만 나와요. 그리고 한 개 이론은 한 줄 나왔어요. 한 줄. 딱 한 번. 과거에. 자, 그렇다면 18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런 이론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돼요. 단원별 역대 기출문제, 이게 진도별로 되어 있고요. 단순 진도가 아니라 유사한 문제들을 모아놨어요. S.P. 앤더슨의 복지과 유형론. 예를 들어서 15번 나왔어요. 15번 나온 것이 2회, 3회, 6회, 7회 뭐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S.P. 앤더슨의 복지과 유형론이 시험에 잘 나오는구나. 그런데 그간에 나올 때 이런 정도에서 문제가 나왔구나. 이 정도 깊이에서 문제가 나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다 공부하게 되면 2021년 제19회 시험에서 여기서 문제가 다시 나온다면 내가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론 공부 이후에 바로 역대 기출 문제를 토대로 해서 기출 논점을 완벽하게 이것도 분석해 드립니다. 기출 문제 보시면 해설이 국내에서 가장 상세해요. 해설, 보충 설명, 오답풀이까지.
기출문제를 보는 이유는 정답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각 지문이 왜 맞고 왜 틀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해설 딸랑 두 줄만 있는 거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옳지 않은 거 3번이 옳지 않아요. 그러면 왜 옳지 않은지 해설도 들어가야지만 그거 말고도 나머지 문장이 왜 맞는지 한번 보충 설명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야지 아, 이 문장이 맞았구나. 근데 왜 맞았구나. 이 문장이 틀렸구나. 왜 틀렸구나. 그리고 맞게 하려면 어떻게 바꿔야지 맞는 문장이구나. 요거까지 완벽하게 학습할 수 있게끔 해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최신 기출 훈련, 실전 훈련인데요. 우선은 역대 기출 문제로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조건 역대 기출 문제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게 더 빠른 길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출 논점이 다 공부가 되면 이제 최신 기출 문제를 가지고 이것도 10개년 기출 문제 회차별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역대 기출 문제는 1회부터 18회 때까지 모든 기출 문제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본다면 들어가 있는데 반면 여기 최신 기출 문제는 말 그대로 최신 10개년 기출 문제 회차별로 되어 있습니다. 회차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기출 논점을 간파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 기출 문제를 공부하고 이걸로 제가 그래서 최신 기출 실전 훈련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회차별로 한번 풀어보는 거죠. 자, 정 시간이 없으면 이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최신 기출 문제집을 가지고 풀어보셔야겠지만 그렇지만 역대 기출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다시 실전처럼 한번 또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출족보 OX 이거 국내에서 OX 문제집은 1급 시험에 오로지 이 책밖에 없죠. 최초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1급 국가시험에서 OX 문제집으로는. 거기다가 유사 문제들을 밑에다가 모아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지선다의 객관식 문제로 문제를 풀다가 자, 그 문장이 왜 맞고 왜 틀린지 공부하라고 그랬죠? 자, 근데 문제로 봤을 때 봐. 거기서 문장을 뽑아내가지고 이 문장이 맞냐 틀리냐로 보게 되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이 문제를 풀다가 교수님, 실제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나와요? 회차별로 문제를 풀 때에는 또는 이제 특히 회차별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역대 기출 문제는 뭐 완벽하게 간파하고 또 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는데 회차별로 보다가 여기를 보게 되면 회차별 문제는 좀 점수가 그래도 좀 나오는데 이거는 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오지선다에서 문제 풀 때에는 내가 설사 1번, 2번 문장을 모른다 하더라도 3번, 4번을 알고 5번은 또 애매하지만 3번, 4번을 알아서 정답을 3번으로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이건 한 문장 한 문장으로 놓기 때문에 이 문장이 맞냐 틀리냐로 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죠. 자, 그래서 이걸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간파한 기출론점을 내가 잘 내 걸로 만들었는가 그걸 이걸로 다시 공부하게끔 해드립니다. 제가 기출 문풀 쪽에다 집어넣었는데요. 이 OX 문제는 역대 기출 문제나 회차별 기출 문제를 보기 전에 그 준비 과정으로 미리 보셔도 상관없고 그렇지 않으면 역대 기출, 회차별 기출 문제, 최신 기출 문제를 본 다음에 이제 시험 직전에 다시 그거를 내 걸로 만들어져 있는지 점검용으로 다시 보셔도 활용하기에 도움이 됩니다. 이게. 자, 그다음에 파이널 핵심 요약. 자, 이 책 바로 1급 합격생 핵심 요약 노트로 진행이 되는데요. 요약 노트라고 하면은요. 뼈대만 있습니다. 맨 처음에 책을 고를 때는 편집이 화려한 거 이런 책들을 고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자신컨대 국내에서 가장 잘 요약되어 있는 요약집은 바로 이 책입니다. 바로 1급 합격생 핵심 요약 노트예요. 뼈대만 정리되어 있으면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단순 암기밖에 못 돼요. 그리고 기출론점을 정확하게 또 요약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역대 기출론점을 분석했기 때문에 요약 노트지만 질이 다릅니다. 바로 시험에 나온 것들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단순 뼈대로만 되어 있지 않아서 보면서도 이해가 가능하게끔 해놨어요. 완전 단권화 시켜놨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다시 한번 이론을 총정리하고요. 자, 그리고 족집게 동형 모의고사. 자, 모의고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왜 공부할까요? 모의고사로는 실력을 늘리는 게 아닙니다. 기출 논점을 간파해서 기출 문풀 여기까지 해서 실력을 튼튼하게 갖추는 것이고, 모의고사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두 가지 목적. 첫 번째는 실전 연습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OMR 카드도 작성하고, 그리고 맨 처음엔 내가 자신 있는 과목부터 한번 풀어보기도 하고, 그러시면 순서대로 인행사 조사론 또는 실천론, 실천기술론, 지역복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되고, 그렇게 한번 풀어보고, 그렇지 않으면 한번 좀 바꿔서 어려운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까? 어려운 것부터 풀고 쉬운 걸로 가보기도 하고, 어쨌든 자기한테 어떤 게 더 맞는지 이런 연습들, 그리고 이제 OMR 카드 작성 연습법, 시간 배분 연습법 이런 것들을 실제 연습하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보는 겁니다. 근데 모의고사는요, 또 중요한 목적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걸 빼먹으면 안 돼요. 모의고사는 그간에 공부했던 기출 논점이 내가 시험장에서 잘 그걸 골라내지는가, 그간에 공부했던 역대 기출 논점이 문제로 나왔을 때, 새로운 문제로 나왔을 때 내가 그걸 정답을 잘 거기서 골라낼 수 있는가. 자,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더라도요, 아이들한테 시간 제한 없이 한번 풀어보라고 하면 문제가 애들이 막 곰곰이 생각하는 문제를 맞춥니다. 풀어내요. 근데 시간 제한해놓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틀려요. 자, 이렇듯이 그간에 공부했던 것들, 특히 기출론점, 그게 반영된 모의고사를 풀어야지, 모의고사 자체가 기출론점을 반영하지 않고 시험에 나오지 않은 것들을 너무 많이 막 문제를 만들어서 집어넣어 버리면 그건 정말 헛다리 짚는 공부예요. 그거 자체도. 근데 요거는 실제 시험과 출제 분포나 출제 유형이나 특히 역대 기출 논점을 꽉 채워놨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에 만약에 틀리게 되면 그 부분을 점검하고 약점을 보완해서 구멍을 메꿀 수 있는 모의고사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이널 적중 모의고사, 다시 한번 시험 직전에 다시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게끔 제공을 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페셜 특강에서 족집게 적중 요약, 요거는 시험이 다가올수록이요, 공부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시험에 나오는, 무조건 나오는 1순위, 그리고 나올 가능성이 너무 높은 2순위, 이걸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1순위, 2순위. 거기만 완벽하게 알아도 120점은 충분히 넘깁니다. 자, 그걸 테마별로 정리해서 대표 기출 문제와 함께 나온 책이 바로 이제 족집게 적중 요약집인데,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강의를 또 해드리고, 자, 그 다음 이제 핵심 요약 무료 특강인데요. 이건 이제 제가 말 그대로 이 스페셜 특강은 계속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합격 전까지 계속 달려드리는 거예요. 베이스메이커로서. 계속 달려드리는 거. 보조를 맞추면서. 그래서 끝까지 시험장까지 함께 갑니다. 실제 시험장까지 가요. 저도 응원하러 갑니다. 근데 그렇게만 간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공부 과정을 통해서 계속 가드리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유튜브에도 공개되어 있고 우리 모두의 자격증에 뭐 당연히 들어가 있지만, 시험 직전 영역별 한 강의씩 60분 기준으로 해서 최종 정리. 그래서 공부가 돼 있는 분들, 우리 선생님들 이제 이 과정대로 공부하신 선생님들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아, 그래. 맞아. 그래. 공부가 돼 있으면 그래요. 근데 이게 있었나?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기능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최신 개정 법령 특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정말 제가 책임감 있게 해드리기 위한 강의이면서요. 그리고 책이 빨리 출판사에서는 빨리 내요. 어느 출판사나. 시험 끝나기도 전에 만들어 놓고 있다가 사실 시험이 끝나면 18회 시험이 끝나면 이제 끝났으면 19회 시험 대비한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18회에 새롭게 나왔던 기초론점도 반영하고 그 다음에 개정 법률도 반영을 해서 책을 내야 하는데 근데 그러기도 전에 빨리 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저는 철저하게 18회 완벽하게 분석해서 거기에 기초론점까지 반영해서 기출문제가 그 이론서 또는 기출문제 이게 다 개정되어서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법률의 경우에는 수시로 개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또 도중에 이 법제처의 자료를 보고 이제 그 책을 개정 사항들을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나오지 않았다가 뒤늦게 정부 자료가 나오는 경우도 있게 되고요. 갑자기 바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내용까지 우리 시험은 시험일을 기준으로 해서 개정됐다 하더라도 시행되지 않으면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1급 국가시험은 아예 공고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험 보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개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시행까지 되어버리면 그건 시험에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 왜 냈어요? 이렇게 따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개정사항을 시험 직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전 책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선생님들한테 개정사항을 책을 다시 구입하지 않더라도 개정사항을 알 수 있게끔 해드리는 역할도 있고 그리고 신규 책으로 공부했다 하더라도 우리 선생님들한테 마지막에 다시 한번 뭐 시험에 나왔던 것들 중에서 그리고 나올 가능성 있는 것들 중에서 개정사항 알아야 할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는 강의가 바로 최신 개정 법령 특강, 말 그대로 끝장 특강이죠. 이것도 이전 18일 시험 대비해 가지고 진행했던 강의 자료들 보시면 자료도 아주 풍성하게 논점들 담아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합격을 위한 말 그대로 상을 아주 풍성하게 차려드렸어요. 그래서 아주 기초가 약하다 하더라도 사회복지를 주전공하지 않고 그리고 사회복지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공부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누구라도 오세요. 그러면 말 그대로 숟가락 하나 얹혀서 같이 맛있게 드시고 합격하면 됩니다. 그렇게 강의를 준비를 해놨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또 여기서 골라서 또 본인이 약한 부분들 골라서 강의를 들으시고 또 책을 제가 집필한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에서 또 저는 계속 소통을 합니다. 카톡이든 그 다음에 유튜브 뭐 우리 댓글 보시면 제가 수시로 댓글 달고 같이 댓글도 달아드리고 또 문자, 페이스북, 메시지 그리고 밴드에서 김진원으로 검색하시면 많은 분들이 지금 거기에 들어와 계시는데 거기서도 물어보시면 하나하나 상담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전화 상담까지 본인이 원하시면 저한테 제 번호는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010-3182-1385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책에도 다 공개되어 있어요. 제 핸드폰이에요. 제가 직접 받아요. 직접 상담해드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와 함께 하시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믿고 저와 함께 1급 국가시험 제19회 시험을 함께 준비하시기를 바라겠고 반드시 합격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모든 선생님들의 합격을 위해서 파이팅하고 O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